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YBM 슈어토익의 지아쌤입니다.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아요. 정말 날씨도 따뜻해지고 막 꽃구경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요즘인데 이번 달도 또 열심히 토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지아쌤이 주옥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파트를 다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할 첫 번째 파트는 Part 2입니다. 참 계륵 같은 파트이죠. 자, 잘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그래도 자, 점수를 빨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참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파트예요. 일단 우리가 Part 2 문제를 들으실 때 이 문제가 짧으면은 고맙겠지만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들을 때 이제 멍 때리다가 끝자락에만 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번호가 나오면 그때 딱 초집중해가지고 자, 질문의 키워드를 초반 4-5 단어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의 어떤 유형을 크게 나눠봤을 때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 문문과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어떤 비의문사 문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자,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잡아야 될 키워드를 본다면 의문사 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 동사, 목적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C까지 가면서 떠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의 키워드 부분을. 자, 그거는 의문사하고 동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의문사 문문이야. 의문사가 뭐뭐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who, what, which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의문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 문문이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일단은 yes나 no 종류의 답변들은 이제 오답으로 소거해 주신다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딱 들었는데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거죠. 비의문사 문문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이 문장에 있어서 가장 이제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걸 잡아줘야 되는데 주어가 이제 보통 당신이냐, 뭐 우리들이냐 이렇다고 한다면은 동사, 목적어 위주로 잡아서 우리가 키워드를 자 B 떠올려주고 C 듣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려서 C를 오답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정답으로 골라줄 건지 자 요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의문사 문문에서는 yes, no가 들리면 지웠다면 비의문사 문문에는 대부분은 yes, no 답변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yes, no가 가능하면 yes, no의 어떤 대체 표현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도 가능한데 yes, no 없이 바로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5, 6번 내용에서는 why don't로 시작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Why don't we? What about? How about? 이런 애들은 why, what, 그리고 how로 시작하지만 의문사 문문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패턴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why don't you? Why don't we? 너 혹은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What about? How about? About 이하는 어떨까? 다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제안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변에서 yes, no, 뭐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답변 가능하겠죠. 자,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비의문사 문문인데 질문에서 5월이 들리는 거예요.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의 경우는 우리가 5월을 기점으로 이제 상대되는 그 정보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는 yes나 no라는 답변이 98% 안 돼요. 그래서 98%라니요. 100%가 아니라는 그 찜찜한 말씀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2%는 이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전날 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 yes, no는 일단 오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파트 1, 파트 2 얘네들은 단문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보다는 자,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답을 고르는 느낌이 아니라 정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답을 소거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적진 않았지만 yes, no 답변들 중에서 아까 제가 yes, no 대체 표현 같은 것들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yes의 대체 표현은 뭐 sure, of course, why not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자, no의 표현 중에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자,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보니까 not도 있고 know도 있으니까 알지 못하다, 모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not that I know of.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건 내가 알기론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아요. 즉, no의 답변이라고 하는 거.
자, 요 정도만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Number 14. Should I pick up the brochures this week or next? A. We ordered 100. B. There's no rush. C. Wow, that was quick. 자, 답 골라보셨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 다시 들어볼게요. Should I pick up the brochures this week or next? 자, this week or next. 요렇게 끝자락의 사운드가 명확하게 들려주셨을까요? 자, 질문을 보자면 Should I로 시작합니다. Should I pick up the brochures 해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Should I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를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브로셔를 픽업 할까? 뭐 이런 말인데 지금 this week 5월이 떴기 때문에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물어보는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주야 5월 next week이야 요 포인트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문에서 should I로 시작하는 경우 있죠. should I? 이거는 자, 뭐뭐 할까요? 지금은 I로 가니까 should I, 제가 뭐뭐 할까요? 라고 하는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should we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제안하는 표현인데 듣다 보니까 5월이 들렸어요. 선택 의문문이었네요, 이거. 그럼 5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 정보,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키워드를 잡아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오답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답을 골라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5월 선택 의문문의 경우 앞뒤로 이제 제시하는 이 키워드가 단어가 그리고 단어나 구인 경우에는 yes, no 혹은 yes, no의 어떤 관련된 표현들이 들리면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 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A부터 들어볼게요. 자, pick up the brochure를 이번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A 갑니다. A. We ordered 100. 들었어요? 자, we ordered 100. 100개 주문했어요. 이게 브로셔 픽업 때문에 주문했다라고 하는 무슨 함정이겠습니까? This week or next. 요 포인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오답으로 소거했으면 좋겠고 얘를 정리한다면 연상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pick up the brochure. 브로셔 주문했나? 브로셔 주문했나? 이렇게 노린 함정인 거예요. 자, B 들어볼게요. B. There's no rush. 자, there's no rush. No rush. 요렇게 rush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요거 해석이 됐을까요? 우리가 rush하게 되면 뭔가 서두르는 굉장히 급한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요게 만약에 무슨 말이야 싶었으면은 아마 얘는 지워지거나 정답을 고르지도 못하고 삼각형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 들어볼게요. C. Wow, that was quick. 오잉? 와우 하더니 that was quick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빨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물어봤는데 아우 정말 빨랐어요. 이거는 어떤 것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지울 수가 있었다면 C까지 듣고 정답이 B였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B는 어떤 답변일까요? 자, 급할 거 없다. rush가 급함이라는 의미라면 no rush니까요. 급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물어본 말에 뭘 선택한 답변인 걸까요? 급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에 해도 돼 라고 하는 자, 어떤 종류의 답변? 택 1 하는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next week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택 1이기는 한데 이거를 상황으로 돌려 풀어서 설명하는 표현들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염두에 주셔야겠고요. 다시 한번 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오답들이 명확한 경우가 많으니까 Part 2는 정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답을 지워서 정답을 남겨서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21. I'd like to change the date of my doctor's appointment. A. The doctor will see you shortly. B. Thanks, I almost forgot. C. Would this Friday work for you? 자, 정답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질문 들어볼게요. I'd like to change the date of my doctor's appointment.
I like to change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한 번에 들리죠. I like to change. change가 들렸습니다. date on my doctor's appointment. 이런 게 아마 이제 우리 귀에 빵빵 들렸을 단어일 텐데요. 자, 보자. 우리 I like로 시작하는 이런 문구 있죠. I like to 동사, 이거는 사실 의미적으로 본다면 I want to 동사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요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질문을 딱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 질문을 시작하는 그 문구가 I like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I think 혹은 물어보는 거야. Do you know? Can you? Could you tell me?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초반 4-5 단어를 키워드로 잡으라고 하였다. 다 잡았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 알고 싶은, 전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 핵심적인 말의 내용이 이 뒤에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 있죠? 이 시작하는 패턴들을 좀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I like, I think. I think는 뒤에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 do you know?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이러면, 뒤에를 잡아야지. 요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딱, 적재적소에서 딱 캐치해 주셔야 이제 A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appointment 같은 경우는 얘를 약속 이렇게 또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단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약속인 거 알 텐데 appointment 같은 경우에는 또 플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나 약속은 플랜에 더 가깝고요. appointment는 뭔가 내가 어떤 병원에 예약을 했다든지 샵에 예약을 했다든지 그런 어떤 오피셜한 일정은 appoint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appointment가 키워드가 아니고 나 날짜를 좀 바꾸고 싶어요. 날짜 바꾸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work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A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The doctor will see you shortly. Doctor's appointment, 병원 일정이겠지? 날짜를 바꾸고 싶다고 한 말에 의사가 will see you shortly는 soon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의사가 곧 진료를 할 거예요 라는 말은 너무 딴소리죠. 날짜 바꾸고 싶다니까 곧 진료할게요.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A에서 동공지진을 일으키신 분이 계신다면 어떤 포인트 함정? doctor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모였으니까 날짜 change the date 하고 싶어요. 먼저 나왔네요. 자, B 들어볼게요. 보면서 B. Thanks, I almost forgot. 요거 어때요? Thanks, 고마워요. I almost forgot. 거의 깜빡했는데, 거의 잊어먹었는데 이거 굉장히 연상 함정으로 진짜 사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예약을 리마인드 해준 건가? 이렇게 생각이 의식이 흘러가게끔 유도하고 있는 연상 함정이 바로 B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부분의 그 사운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함정이 굉장히 노련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나 우리 앞에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날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거의 까먹었는데요. 이거는 상대방이 할 말은 아닌 거죠. A, B를 지웠으면 정답이 C인 거 알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C. Would this Friday work for you? 보면서 들으니까 완전 잘 들리죠. 자, would this Friday. Friday가 work for you? 너에게 work하냐? 자, work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사실 주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LC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A, B 지워지고 정답은 C였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가장 아름다웠겠고 work의 의미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ork는 어퍼치나 매치나 동사로 쓰일 때는 언제나 자동사로만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work, 일하다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가 기기나 장비 종류가 work한다고 하게 되면 기기가 작동하다,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고장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Not working, stop working, 그죠? 혹은 out of order, malfunctioning, broken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고장난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인데 기기가 not working, stop working 그때는 작동하다의 의미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자주 나오는 work죠. 근데 만약에 주어가 약이야, medicine 아니면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 work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이나 어떤 계획이 효력이 있다던가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망의 마지막 This Friday가 work for you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일정이 work 한다고 하게 되면 일정이 괜찮냐는 거예요. 이 일정이 가능하냐 for you 너에게.
뭐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그 일정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that works for me.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LC, 리스닝에서는 이렇게 work의 다양한 의미들이 정말 다채롭게 나오니까요. 우리 마지막 work 의미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을까요? 자, 좋아요.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3. How do we know who has been assigned to the planning team? A, Check your email. B, It meets next week. C, Thanks, I will. 자, 질문 바로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How do we know who has been assigned to the planning team? 자, 뭐 잡았어요, 여러분들? 시작을 어떻게 했나요? how로 시작한 거 느꼈어요? 자, how do we know?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알아? 까지. 근데 그 뒤에 who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who 이하는 how do we know 뒤에 알고 싶은 정보인 거고, 이제 일단 요거는 can you tell me? Do you know?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how를 끼고 질문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문사 how를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w do we know who has been assigned to the planning team? 자, 어떻게 할 수 있어? Who has assigned? 자, who has been assigned to 이하로 planning team만 잡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플래닝 팀은 어차피 우리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사운드니까 얘를 이제 스쳐 보내고 우리 키워드는 어떻게 알아? 누가 assign 됐는지. assign 같은 경우는 할당하다, 뭐 배정하다 이런 의미니까 누가 배정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여기에서 의문사 의문문의 만능 답변 종류 이거 다들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에 yes나 no 하면은 그냥 만능으로 지우는 거잖아. 근데 의문사 의문문에 요런 종류의 답변이 나오면 요것은 정답일 것이야 하는 만능 답변이 바로 모른다 유형의 답변들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 일단 A부터 들어볼게요. A, Check your email. 모레 A가 이메일을 확인해라. B 갑니다. B, It meets next week. 다음 주 next week 사운드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서 지워주셨다면 너무나 잘하셨어요. C, Thanks, I will. 봐봐. Thanks, I will.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thanks라는 답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문사 부분에 yes, no가 안 된다며? yes, no가 안 되는데 고마워는 되겠어요? 그죠? 우리 만약에 혹시 A에서 물음표가 혹시 뜨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B하고 C에서 요 오답 포인트들을 잡아 지웠으면 다 듣고 정답을 A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요 A의 답변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걸로 자,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알려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류의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또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있었지 기억에 저편에서 끌고 와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Part 2에서 모른다 종류의 답변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보실까요?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no idea. 모른다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Who knows,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자, I'll check, 확인해 볼게요. 뭐 find out, figure it out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도 사실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let you know later, 확인해 보고 later, 나중에 알려줄게요. 뭔가 답변을 회피하는 거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이런 것들도 나중으로 미루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는 답변이구나. 자, 그리고 3번, 4번, 5번 한번 묶어서 보실까요? 자, I will ask the manager and tell you later. 자, 내가 매니저한테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말해줄게. 매니저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너와 나 말고 제3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당신한테 명령문으로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세요. 체크 with 벨라, 벨라 씨하고 확인해 보세요. 오스카가 take care of that. 여기서의 that은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어떤 업무 관련된 내용을 that으로 대명사로 받은 거거든요. 자, take care of 뒤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돌보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지만 업무가 오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같은 표현들이
여기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스카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오스카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나 말고. 자, take care of,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take charge of. 뒤에 업무가 오게 되면 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요. 대답을 해줄래 해줄 수가 없어. 왜? 결정이 안 됐거든. 아직. 그래서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decide 안 됐다. 아니면 still deciding, still considering, still thinking of, still reviewing. 이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 중이야. 아직 결정 전이야. finalize 안 됐다. 이런 표현들도 다 같은 말인 거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뭐 들은 바 없다. 아무도 nobody shared that information with me. 아무도 나한테 그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았어. 고로 나는 모른다. 그 외에 또 많이 나오는 게요. 마지막 8번 보세요. It depends. 뭐 날씨에 따라 달라져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뭐 몇 시에 도착할까? 이거는 뭐 교통량에 따라 다르죠. It depends on the traffic. 이런 식의 어떤 답변들, 상황을 좀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답변인 것처럼 이메일 확인해라. 혹은 이메일 확인 안 했어? 아니면 너의 매니저가 너한테 말 안 해줬니? Didn't your manager tell you? 뭐 이렇게 되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왜 나한테 물어봐? 이메일 체크해라. 아니면 매니저한테 얘기해라.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뭐 빌딩 디렉토리를 확인하세요. 이런 류의 어떤 답변들이 나오게 되면 다 모른다 종류의 답변들이구나. 굉장히 정답의 어떤 스멜을 강하게 풍기는 아이들이구나. 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거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머릿속을 채워 넣어야 이거를 꺼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화면 캡처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외워주시길 바래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27. Didn't you used to work in the sales department? A. You deserve a promotion. B. That was a long time ago. C. There are many employees. 어떨까요? 잘 푸셨을까요? 일단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Didn't you used to work in the sales department? 자, didn't you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didn't you use란 동사가 먼저 들려서 사용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봐 준비했죠. 자, used to work in the sales department.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거 일단 여러분 눈으로 봤어도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될까요? 사용했다는 거야? 뭐 이랬다는 거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리 used to 부정사 봐봐요. 이거 동사야. use 과거 동사죠. used to 부정사 하게 되면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그랬었다. 이런 의미고요.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표현이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used인 겁니다. be used to 부정사 이러면 주어가 to 부정사 동사 하는데 사용되었다. 근데 to 뒤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거나 동명사가 오게 되면 주어가 to 이하에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셋 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IC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또 LC 리스닝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어떤 그런 문구들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몰랐다면 지금 꼭 외워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무슨 의미겠어요? Didn't you로 갔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did you로 물어봤든 didn't you로 물어봤든 긍정으로 물어보나 부정으로 물어보나 문제 푸는 우리한테는 그걸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did you든 didn't you든 긍정 의문문이든 일반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사실 대답하는 입장에서 yes, no 답변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거 중요하지 않고요. used to work, sales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서 일을 했었느냐? 이거의 질문이거든요. 자, A 한번 들어볼게요. A. You deserve a promotion. 일을 하니까 프로모션 deserve는 자격이 있다. 일을 했으니까 프로모션 승진 자격이 있다. 연상 함정이죠. 지금 궁금한 건 뭐야? 일 했었냐 안 했었냐 이거거든요. 근데 승진 이야기가 나오네. 이거를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함정을 노리고 있는 거겠어요? 일하다 승진 요런 연상 함정이죠. 자, 질문 뭐였어요? 세일즈 부서에서 일했어? 과거에? B. That was a long time ago.
자, that was a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이지. 앞에 yes나 no. 지금은 뭐 yes죠. yes가 생략된 오래전이었지. 답변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살려도 보고요. C 가볼게요. C. There are many employees. 이거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employees, 직원들이 있어. 아, 영업부서에 직원이 많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연상되게끔 노린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일을 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모션, 아, 많은 직원들 상관없지.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에서 yes나 no 하고 대답해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답이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을 아이들이 yes나 no가 생략되고 바로 그냥 설명이 던져지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좀 연습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좀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해 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쉽죠? 펄트 너무 재밌는데. 자, 풀어볼게요. Number 31. I think we should add another stop to the city bus tour, don't you? A. I don't know how to drive. B. Tickets go on sale tomorrow. C. What did you have in mind? 자, 질문 바로 갑니다. I think we should add another stop to the city bus tour, don't you? 자, 시작하는 게 I think로 간단 말이죠. I think, 내 생각에는 we should add another stop 이렇게 가는데, 자, 일단은요, 우리 질문을 딱 힘줘서 들었더니 질문이 I think, I suppose, I guess, I believe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야, 얘네들은 숨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뒤를 잡으려고 했더니 we should add another stop. 이게 지금 주어 add another stop. 어디다가? 버스 투어에다가 그치? 하고 뒤에 꼬랑지가 붙잖아요. 이게 지금 부가의문문인데 사실 부가의문문은 평서문 뒤에다가 이렇게 앞에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꼬랑지를 붙이는 게 부가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앞에 집중해요? 뒤에 집중해요?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둘은 잡아줘야 될 키워드가 동일합니다. 질문의 꼬랑지에 don't you, are you, right, correct?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확인하고 싶어서 꼬랑지가 붙는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yes, no 답변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는 평서문과 동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뼈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여기선 뒤에 시티 버스 투어 부분보다도 일단은 그 앞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at stop 하는 거지. 버스 투어에다가 스탑, 이때의 스탑은 멈추다의 스탑이 아니라 버스 스탑의 의미가 되겠구나. 뒤에 오는 시티 버스 투어, 버스란 단어를 잡아서 아, 버스 정류장, 그 스탑 이렇게만 이해해줬으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추가해야겠지. 정류장을 A 갑니다. A. I don't know how to drive. 봐봐요. 그래서 I don't know라고 했잖아요. I don't know 해가지고 정답인가? 할 수 있지. 하지만 모르겠는데요까지만 보면 이건 정답의 어떤 뭐 고민해볼 만해. 근데 how to drive 하는 방법? 버스 나왔으니까 drive 연상 함정입니다. 누구도 너에게 버스 운전하라고 한 사람이 없다. 그죠? 자, how to drive 부분에서 오답 처리해 주시고요. B 갑니다. B. Tickets go on sale tomorrow. 이거 뭐래요, 여러분들? 티켓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자, 티켓이 go on sale tomorrow. 내일 go on sale 할 거야. 지금 여기서 질문의 끝자락에 버스 투어가 있었잖아요. 투어. 투어 때문에 티켓? 이렇게 가슴 벌렁벌렁 하라고 노리고 있는 연상 함정이 B가 되겠습니다. A, B가 다 연상 함정인 거죠. 자, 여기서 티켓 얘기가 아니잖아. 버스 스탑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티켓 판매 이야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 더 여러분 on sale이란 표현이 있고요. for sale 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자, on sale 하게 되면은 뭔가 할인하는 이런 의미예요. for sale 하게 되면 판매용, 판매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집 앞에 이렇게 팻말로 for sale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신기했어요. 해외는 집을 팔 때 이렇게 앞에다가 팻말로 for sale, 판매 중, 막 이렇게 쓰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자, 요거 구분을 해주시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go on sale이라고 하는 거는 할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go on sale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뭔가 판매를 시작하다 이런 의미예요. 판매를 시작하다. 괜찮을까요? 티켓 내일부터 이제 살 수 있어. 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자, 표현 정리 하나 해주시고요. A, B를 지웠으면 듣기 전부터 C가 정답인가 하고 들어봐요. C. What did you have in mind? 자,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우리 평서문의 단골 정답 패턴들을 좀 본다면 뭐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거나 호응해 주는 거, 문제점을 언급했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요. 자, 관련 정보,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여야 되묻기가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밥은 먹었니?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되묻는 거라고 해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답이 될 수가 없겠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거는 What did you have in mind? 우리 have in mind라는 표현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두다, 염두에 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생각해 둔 건 있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라고 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맞장구 호응이라고 봐도 크게 무관한 그러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되묻기 형태로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5문제를 같이 풀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답이 조금 쉽게 느껴지는 문제도 있고 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파트 1, 2는 오답을 소거하시는 연습을 빡세게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파트 3. 남녀 간의 대화를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사실 파트 4 같은 경우는 혼자 떠드는 거를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어떤 문제 유형들은 동일하거든요. 문제 3개 있고요. 이제 그거에 따른 보기들이 A, B, C, D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제 3문장, 보기 12개를 빠르게 읽고 그죠? 그리고 키워드를 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거의 그죠? 숨이 찹니다. 귀에 피가 나도록 100문제 풀고 나면 뒤에 또 RC 100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적응하실 때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최대한 많이 하고 시험장을 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데 이 키워드를 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서의 이제 90% 전체 문제의 90%는 단서가 이 문제의 순서대로 제시가 돼요. 첫 번째 문제 단서는 거의 대화의 초반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은 왠지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눈을 뜨는 순간 읽어야 되는 게 이제 겁나 많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아까 들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백지화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Part 3, 4 문제를 풀 때는 미리 열심히 읽고 키워드를 체크했으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문제하고 나하고 이 눈싸움을 한판 해야 됩니다. 눈싸움 어떻게 해요? 이 열심히 눈에 힘 빡 주고 문제를 보면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서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내용을 매칭시키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반 정도는요. Part 3, 4의 반 정도는 내 귀에 들어오는 단서와 내 눈에 보이는 아이가 동일한 경우 그때 골라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반이라 그랬잖아요. 다가 아니야. 나머지 절반은 동의어. 동의어가 뭔지 알죠? 같은 의미. 아니면 paraphrasing 되는 단어나 표현이나 문장으로 바뀌는 경우들까지 나옵니다. 얘네들까지 우리가 골라내줄 수 있어야 이제 정말 LC 점수가 고득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시간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해 주셔야 되는 거는 동의어하고 paraphrasing 이거 정리 정말 최대한 많이 해두시는 거. 요게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에서 의도 파악 문제.
그리고 그래픽 활용하는 문제 이렇게 두 세트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간 살짝 드릴게요. 저는 3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하고 보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 체킹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 바로 음원 나갑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시면 플레이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화면 멈추시고 다 읽으셨죠? 갑니다.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Hi, Victoria. What are you doing working the evening shift? Ben called in sick, so the store manager asked me to fill in for him. Fill in for him. But you're a cashier, not an assistant manager. It surprised me a little too, but I guess it makes sense. I've been helping out in the office some mornings when it's slow by doing administrative stuff. That's great. Did you hear that Alex is transferring to another location in the city next month? So our store will need another assistant manager. I heard that the job will be posted later this week. You'd be perfect. Are you going to apply? We'll see. Number 59. Why is the woman working the evening shift?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쭉 풀면서 마지막 문제를 이젠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다. 이게 이 사인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읽어주는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정답을 다 고르셔야 됩니다.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나 좀 더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아이로 정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찍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별표 해놓고서 넘어가는 거는 리스닝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IC에서는 잘 모르겠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어. 그럼 체크하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면 되겠지만 A씨는 방금 들었는데도 못 푸는데 이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여기서 너무 고민이 깊어지면 그 다음 세트의 문제를 또 읽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까먹는 것만큼 다음 세트도 제대로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잘 타고 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들어가기 전에 문제 좀 먼저 확인해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why woman working the evening shift? 자, 이유입니다. 왜? 성별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자가 이브닝 쉬프트 하게 되면은 근무 시간대, 근무조 이런 의미인데 이브닝 근무조에 일을 하거든, 여자가? 할 거야. 왜? 왜 하는 거야? According to the speakers. 자, 성별이 아닌 경우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아니겠죠? 자, what will happen next month? 다음 달에 뭔 일이 일어날 거야? 키워드 중요한 거 next month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what does the woman mean? 여자가 말할 겁니다. 끝자락에 얘기하겠죠? We'll see. 우리가 볼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겠어요? 의도 파악 문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 파악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 나오면은 이 멘트가 초반에 나오겠구나. 대화의 초반에. 뭐 중간. 근데 마지막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대화의 후반부에 we'll see. 이렇게 나올 거구나 라고 해서 어떤 순서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맥락, 흐름을 잡으라는 거기 때문에 보기를 미리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Hi, Victoria. What are you doing working the evening shift? 자,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Working the evening shift. 우리가 문제를 읽고 기다리고 있던 표현 나왔죠? Ben called in sick, so the store manager asked me to fill in for him. Fill in for him. But you're a cashier, not an assistant manager. 자, 지금 뭐 아까 보니까 3명이서 떠드는 거잖아요. 3인 대화잖아요. 3인 대화하면은 굉장히 셋이 떠드니까 좀 길어요. 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주는데 자, 이브닝 시프트에 여자가 일하는 이유가 자, when이 called in sick 이 표현 하나 체크. 자, called in sick 이라는 표현은 아파서 못 간다고 전화하는 거를 call in sick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store manager asked me to fill in for him. fill in for 사람.
이렇게 두 가지 표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자, calling sick, 아파서 못 간다고 전화하다. feeling for 사람, 누군가를 대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를 대신하다. 자, 우리 요거와 같은 표현이 take, 이게 지금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격, his 이런 표현이 있어요. place예요. 자, 이것도 누군가를 대신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자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다른 남자가 feeling for him? 그를 대신한다고? 근데 너는 어쩌고 저쩌고 주에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을 뭘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feeling for 요 표현을 잡아서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게 이제 눈싸움 하면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하고 내 눈에 보이는 표현이 일치하는 거 잡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Next month, 뭔 일 있을까요? It surprised me a little too, but I guess it makes sense. I've been helping out in the office some mornings when it's slow by doing administrative stuff. That's great. 자, 여자가 뭐 한창 설명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자, that's great. 왜냐면 여자의 말에 next month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의 말이 끝나고 남자가 that's great 하면서 이야기하잖아. Did you hear that Alex is transferring to another location in the city next month? Did you hear? 들었느냐? Alex is transferring to another location in the city next month 나왔다. 이렇게요. 자, 우리 여기서 transfer 뭡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전화 통화하는데 트랜스퍼 하게 되면은 전화를 바꿔주는 거고, 뭐 교통, 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서 트랜스퍼 하게 되면 환승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로케이션, 다른 지점으로 트랜스퍼 한다는 거 들었어? 알렉스가. So our store will need another assistant manager. 그래서 스토어 지금 이 두 번째 오빠야는 발음이 굉장히 투박한 영국 쪽 오빠인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So our store will need another assistant manager. 그래서 another assistant manager가 우리가 필요하지. 알렉스의 직책이 이거였구나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겠죠? I heard that the job will be posted later this week. You'd be perfect.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next month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transferring to another location이 relocate라고 하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assistant manager는 그대로 들렸습니다. 정답 B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때 이것만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대화의 흐름을 더욱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heard that the job will be posted later this week.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eard the job, 그 일, 그 직책이 posted later this week. 자, post 되어질 거야. 이제 게시되어질 거란 말인 거지. 근데 You'd be perfect. 너가 perfect 하겠는걸? 응? 네가 perfect 하겠어. Are you going to apply? 너 어플라이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나는 이 남자가 너가 perfect, 너가 아주 안성맞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남자가 너 어플라이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에 We'll see. 이렇게 말했고 끝났잖아요. 대화가. 그러면 이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다뤄진 화두가 뭐야? 그 일자리, 그 자리가, 그 포지션이 이제 포스트, 즉 be opening 되게 될 거고 너 어플라이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답변인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중에서 apply for the job 할지 안 할지 여자가 결정을 했어 안 했어? 아직은 모르겠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좀 봐야지 뭐. 이런 답변이 결정 안 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B나 D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C, job posting, 왜냐면 job이 will be posted later this week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여자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A하고 C 중에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엄청나게 코카콜라 마시다를 막 빛의 속도로 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골라봤는데 지금 요 말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다음에 정말 직전에 나온 내용이 apply 여부기 때문에 더 뭔가 타당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답변은 C보다는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좋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제가 다 이 스크립트를 다 가지고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귀 활짝 여시고 다양한 발음들이 나오는 이 3인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Hi, Victoria. What are you doing working the evening shift? Ben called in sick, so the store manager asked me to fill in for him. Fill in for him. But you're a cashier, not an assistant manager. It surprised me a little too, but I guess it makes sense. I've been helping out in the office some mornings when it's slow by doing administrative stuff. That's great. Did you hear that Alex is transferring to another location in the city next month? So our store will need another assistant manager. I heard that the job will be posted later this week. You'd be perfect. Are you going to apply? We'll see.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래픽 활용하는 문제 또 한 세트 풀어볼게요. 자, 제가 3초의 시간 드릴게요. 뭔지 아시죠? 자, 3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enu. Thanks for suggesting that we come here for lunch. My sandwich and salad were both delicious. I thought you would like this cafe. It's one of my favorite places to eat downtown. Do you want to get some dessert before we head back to the office for the staff meeting? We have about 15 minutes. Sounds good. But maybe we can split something. I'm pretty full. Would you like to share a bowl of ice cream?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cold. What about a slice of pie? It seems like the healthiest option. Sure, I'll pay for it. 자, 좋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What are the speakers probably doing after lunch? After lunch 이후에 무엇을 할 것 같으냐 이거죠. 자, 그리고요. 남자 성별 체크 중요합니다. 파트 3에서는요. 자, 남자가 제안하는 거 뭐야? 그리고 그래픽을 보라고 합니다. 이러면 그래픽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물어보는 문제, 내가 잡아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죠. 확실하게. 자, how much? 비용이네요. 남자가 pay, 디저트로 이제 지불할 금액이 얼마야? A, B, C를 봤으면 이제 와서 여기에 있네, X가.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 보여지는 거하고 여기하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요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 자, 우리가 여기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래픽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에 여기에 제시된 정보로 단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주변 정보나 역정보로 단서가 제시될 거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여기 이게 표잖아. 표 같은 경우는 역정보가 굉장히 명확하죠.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보기에 있네? 그럼 우리는 여기를 쳐다보시면서 이제 단서를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맵이 되었든 어떤 그래프가 되었든 파이 차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A, B, C, D 있는 게 그대로 들리면 걔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걔는 함정이거나 걔를 가지고 이제 단서로 활용하라는 그런 출제자의 의도.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Thanks for suggesting that we come here for lunch. My sandwich and salad were both delicious. 일단은 겁나 맛있었대요. I thought you would like this cafe. It's one of my favorite places to eat downtown.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Do you want to get some dessert before we head back to the office for the staff meeting? We have about 15 minutes. Sounds good.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았을까요? 요 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이런 말을 했고 Do you want to get some dessert? 디저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디저트 좀 먹을까? Before we head back to the office. 오피스로 뭐 하러? 여러분 여기서 head라고 하는 동사로 썼거든요. head. 참 이 토익이 head라는 단어 좋아하는데 명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와요. 명사일 때는 manager, supervisor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책임자. 근데 동사일 때는 얘가 go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를 향하다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head back to the office. 사무실로 이제 head back, go back to the office인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왜가? start meeting. 미팅 때문에 우리가 한 15분 정도 시간 남았거든. 이 사람들 점심 먹고 나서 미팅하러 뭐 해야 돼요?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올렸지만 미팅 가야겠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갑니다. 문제 넘어갈게요. But maybe we can split something. I'm pretty full. Would you like to share a bowl of ice cream? 자, 우리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우리 조금 더 앞에 여자가 We have about 15 minutes. 15분 정도 있는데 디저트 먹을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Sounds good. 좋대. 그쵸? But maybe we can split something. 자, 근데 maybe we can split 알아요? 이게 좀 인도적으로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디저트는 네 거고 내 건 내 건데 어떻게 뭘 스플릿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플릿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조금 스플릿 좀 할까? 왜? I'm pretty full. I'm pretty full. 나 배가 불러. 배가 부르면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나눠 먹재요. Would you like to share a bowl of ice cream? 이렇게 말합니다. Would you like to share? bowl of ice cream. 지금 이게 굉장한 함정이에요. 은근슬쩍 남자가 던졌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근데 우리 would you like? 이라고 하는 표현. 그죠? Why don't you, why don't we? What about, how about, you should, we should, 그리고 let's.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다 suggest. 제안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단서 표현이 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쉐어하자고. 디저트 쉐어하자라고 했으니까 정답 어렵지 않게 C로 골라주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남자가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좋아요 했으면 정답은 3달러가 될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cold. 지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쉐어할까? 했더니 I'm not in the mood for anything cool. 난 차가운 거 먹을 무드는 아니야. 기분이 아니라. 나 차가운 거 먹고 싶지 않아. 오늘은 왠지. What about a slice of pie? It seems like the healthiest option.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남자가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What about a slice of pie? It seems like the healthiest option. 또 제안합니다. What about a slice of pie? 파이 이야기를 했구나. Sure, I'll pay for it. 그리고 남자가 그거를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들렸지만 이거 아니고 파이가 이거밖에 없네요. 남자는 요 금액을 페이하겠어요. 그쵸? 자, 정답 C. 잘 골라주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제가 다시 들려드리지는 않을게요. 아까는 셋이 떠드니까 좀 길기도 하고 발음도 어려워서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요거는 좀 명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다시 들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픽 문제 같은 경우에 오늘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요거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의 단서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어요. 우리 Part 2 이제 저랑 같이 정리한 내용들 잘 소화하셔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번 달도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더 많은 어떤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슈어토익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랑 아연쌤이랑 시험 전에 뭐 대비 특강들 찍은 것도 있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험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